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25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4월 1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3월 10일입니다. 오늘 명식 이민년 갑진월 계사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계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 개수일간이 되겠고요.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이 되겠습니다. 진월의 개수가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할 것인데, 오늘 일간은 개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고요. 개라고 하는 것은 천간 10개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천간이 되겠고, 오행으로는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개수가 되겠습니다. 개수, 이를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했을 때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어저께 공부한 우리가 임수라고 하는 것도 있었죠. 임수라고 하는 것은 같이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얘는 다른 점 양수다. 그래서 하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 뭐 선생님 같은 수면 그 똑같은 것이지 그걸 또 음영으로 구분해 놓고 그렇게 그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사람도 마찬가지로 여자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남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도 구분을 해야지만 이 물이 어떤 물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물 하면 안 됩니다. 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슬 같은 것도 물이죠. 바다도 물이고요, 강도 물이고요, 탁한 물도 물이고요, 맑은 물도 물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기준이 필요하게 되죠. 그 기준이 바로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물은 어떤 물? 대체적으로 큰 개념의 물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작은 개념의 물이 되겠습니다. 얘는 작은 개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맑으냐 탁하냐로 놓고 봤을 때는 개수가 맑은 물이 되는 것이고요. 임수는 약간은 탁기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선생님 저 술 장사해야 되는데 뭐 했으면 좋겠습니까? 임수가 세력이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전통주 같은 거 있죠. 전통주 같은 거, 막걸리, 동동주 이런 거 하면 좋을 거고, 개수가 되어 있다, 이건 양주 정도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선생님 제가 음식을 이제 국을 팔라고 하는데 어떤 국을 팔았으면 좋겠습니까? 임수가 있는 사람들은 잠깐 껄쭉하게 예를 들어서 매운 다대기 같은 것도 좀 넣고 이렇게 끓인다라고 하면, 개수가 있는 사람들은 맑은 탕 정도 있죠. 똑같은 탕이라도 어떤 것은 매콤하게 여러 가지 끓이는데, 개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맑게 깔끔하게 이렇게 끓인다.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통변을 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념의 물이고 맑은 개념이다라고 봤을 때, 임수는 큰 개념이고 개수에 비해서 조금 탁하다라고 하는 것이지, 임수가 예를 들어서 3급수, 4급수, 7급수, 물론 그런 물도 임수가 될 수는 있겠지만, 개수, 원래 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 맑은 것이 수가 됩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음수든 양수든 맑아야 좋은 것이지만, 임수하고 개수를 둘을 나눴을 때 어떤 게 더 맑은 물입니까? 라고 묻는다라고 하면 개수가 더 맑은 물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물상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임수를 비유를 할 때는 대해수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바다라든가 호수 같은 것이 바로 임수와 같은 것이고요. 임수라고 하는 것은 왕했을 때 큰 물이기 때문에 충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임수의 특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충분하는 특징을 어떻게 잘 조절할 것이냐가 임수의 사주를 보는 관건이 된다. 임수는 그래서 왕하면 무토로서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후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쓰게 되죠. 반면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의 개념이고요. 얘는 우로수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하늘에서 내리는 맑고 깨끗한 이슬 같은 개념이라든가, 맑고 깨끗하고 청량감 있는 옹달샘 같은 개념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그래서 제가 이거 개수를 맑다라고 하는 것에 비유를 드는 것이, 사람이 먹을 수도 있을 정도의 맑고 깨끗한 물,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정화수 같은 개념 있죠. 정화수는 옛날에 우리 할머니, 어머님들, 아버님, 할아버님들 그러셨을지는 모르겠으나, 가족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하늘에 이제 치성을 드릴 때
정화수 한 그릇 딱 떠놓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 정화수 가장 맑고 깨끗한 물을 떠다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개수. 그래서 개수의 특징은 어디에 있다? 맑고 깨끗함, 청징함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 개수의 특징인 것이고요. 임수는 왕했을 때는 무토, 기토, 토를 쓸 수가 있겠지만은 개수는 왕해도 모하는 성분은 없다, 충분하는 성질은 없기 때문에 무토, 기토를 쓰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개수는 왕하게 되면 간목이라든가 아니면 병화 같은 것으로서 수의 기운을 발산시켜 흐를 수 있도록 발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고, 만약에 개수일간이 약했을 때는 임수도 마찬가지겠지만 개수는 반드시 금을 얻어서 생수해 줘야 된다. 즉 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한 가지 가장 꼭 알아두어야 할 단어 뭐가 있습니까? 역시 개수는 뭐에 있다? 청징함이 개수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요. 월령 진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진월이 되겠습니다.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계절로는 이제 봄이 되는데 이제 모춘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이제 개춘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냐, 늦봄이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인묘, 진월이 다 봄이 되는데 인월은 초춘, 묘월은 중춘, 진월은 늦봄, 개춘, 모춘, 만춘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봄이 되는 것이고요. 인묘, 진월은 동방에 속하면서 원래 목이 왕한 모강절로 볼 수가 있지만 목이 실질적으로 왕한 것은 인묘월이 되는 것이고요. 진월은 진술중미월의 4개월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진월은 뭐가 왕하다? 토왕절이 된다. 진술축미월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사계절이 아니라 사계월이라고 해서 아까 말했던 만춘, 개춘, 요 개자를 쓴 거예요. 요 끝 개자. 그래서 네 가지의 끝 계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월은 금방 말했던 개춘, 늦봄이 되는 것이고요. 술월은 개추가 되겠죠. 늦가을. 축은 개동이 되겠죠. 늦겨울. 밀은 개하가 될 겁니다. 늦여름. 이렇게 해서 4개월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4개월은 오행으로는 토가 왕한 계절이 된다. 물론 이제 진술충미월도 각각 계절의 끝에 있는 토왕절이기 때문에 좀 특성은 다르지만은 진월 같은 경우에는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죠. 그래서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진월 같은 경우에는 토왕절이지만 목이 다시 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인묘진 방합이라고 하고요. 방합을 하게 되면 토왕절이지만 얘는 뭐가 왕하다? 목이 왕해질 수도 있고요. 방합이라고 하고, 아니면 신자진 수국을 형성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은 진월이지만 수가 왕해지는 것이고요. 또 육지지구합으로 진유합금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월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금이 왕해지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요. 만약에 진월에 진술충미 토지에 이제 토가 많아졌다. 이거는 토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개수가 진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개수 입장에서 상관이 왕해지는 것이고요. 개수가 진월에 태어났는데 신자진 수국을 형성했다. 이건 일간이 왕해지는 것이고요. 개수가 진월에 태어났는데 진유합금을 했다. 이건 뭐가 왕해진다? 이거는 인성인 금이 왕해지는 것이고, 지지로 진술충미 토가 많아지게 되면 관살이 많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같은 진월이라 하더라도 사주가 어떻게 짜여지느냐에 따라서 일간의 특성에 맞게 배합하는 상황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목이 왕해질 수도 있고 수가 왕해질 수도 있고 또 금이 왕해질 수도 있고 토도 왕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화는 왕해지지 않습니까? 화는 좀 왕해지기가 좀 그런 것이 토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사주 전반이 진월이라 하더라도 화가 다 구성되어 있다면 물론 화가 왕하겠지만 화는 다시 토를 생하기 때문에 화가 왕해진다라고는 그렇게 논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좀 합을 하느냐 합을 하지 않느냐 이런 걸 가지고 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진월이라고 하는 이거는 수의 고지가 되죠. 수의 고지, 묘지라고도 표현하기 때문에 고지, 묘지인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고지, 묘지면 수가 약한 것으로 보지만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묘월의 개수, 사후월의 개수보다는 진월의 개수가 월령에 통근하기 때문에 신약하지 않다. 그렇다고 신왕하냐? 신왕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월령에 통근했기 때문에 개수 자체가 약한 것을 두려워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진월에 예를 들어 수가 많아지는 경우에는 한습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병화를 치용할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어저께 임수 같은 경우에는 임수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진월의 개수는 굳이 뭐 간목까지 써가면서 뭐 토를 제거시켜 줄 필요는 없고요.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으로서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면 됩니다. 만약에 진월에 무토기토가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간목으로서 그 토를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무토기토가 천간에 투출하지 않았다면 굳이 간목은 개수는 쓸 필요가 없겠고 인성만 있어 준다라고 하면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줄 수 있겠죠. 단 진월이 수의 고지이기 때문에 금수가 세력을 얻게 되면 사주가 한습해지기 때문에 병화를 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다 정리를 하면 진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지만 개수가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 그렇다 하더라도 토가 많아지기 때문에 개수의 근원은 항상 필요하다. 경금이라든가 신금이 있어서 개수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다시 한번 무토기토가 투출했을 때는 그때는 반드시 간목이 따라 나가서 그 토를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에 사주가 금수가 많아진다라고 봤을 때는 그때는 뭐가 필요하다? 병화로서 조후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 천편일률적으로 이거는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최선책 A가 있었으면 A가 안 되면 뭐예요? 플랜 B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사주가 어떻게 배합되느냐에 따라서 용신, 희신의 기류 좀 판단은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개수라고 하는 것 작은 우루소이기 때문에 사시사철 인성을 쓰는 것은 기본적으로 갖춰진다. 단 원령에 따라서 그 사주의 배합이 달라지는데 진월은 수고에 개수가 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단 토왕절이기 때문에 무토기토, 지지로 진술충 미토들이 많아지는 것은 개수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개수일간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이거를 다시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게 되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지,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의 짜임 격국을 알아보는 것인데요. 일간은 음수가 될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진토는 양토가 되겠죠.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요. 토라고 하는 것은 수를 극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극아자라고 합니다. 나를 극하는 것 관성인 것이고요. 관성은 정관이라고 하는 것, 편관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관성과 일간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 대 양의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편관이 아니라 이건 정관, 격이 되겠습니다. 단 중요한 것 월지는 토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이건 토가 왕한 것이지 일간 개수가 왕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약, 관, 왕한 그런 사주가 되겠고요. 신약, 관, 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법, 윤리, 도덕, 여자한테는 바른 남편, 남자한테는 직장 같은 아주 좋은 그런 관청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저것은 나한테 효용이 있다라고 보지만 일간이 약하면은 아무리 좋은 정관도 내가 감당할 여력이 없으면 마치 칠살과 같이 작용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신약 관왕, 정관이 왕하고 일간이 약한 경우에 반드시 인성을 얻어서 뭐 해야 된다? 관인 상생해 주어야지만 약한 일간이 저거를 갖다가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오히려 저걸 갖다가 식신상관을 가지고 정관을 갖다가 뭉개뜨리면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상관, 경관이 되기 때문에 임수는 진월에 태어난 임수는 간목을 쓸 수가 있지만 개수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그래서 상관인 간목을 쓰게 되면 뭐가 된다? 상관, 경관하기 때문에 관성을 쓰지 않고요. 인성으로서 관인상생하고 병화로서 조후하는 그러한 국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연지를 보게 되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는 개수 입장에서 요거 이제 상관이죠. 어떤 분들 요걸 가지고 또 상관경관이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상관경관은 아니고요. 상관경관 되지 않고요. 그냥 단순히 진월의 개수가 상관 하나를 얻었고요. 일간 개수의 기운이 많이
발산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간목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관이라 하더라도 이건 오히려 상관이 더 왕해지게 되고 관이 이렇게 상관위에서 억압을 받는 그런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월간 연간에 임수 투출되어 있죠. 개수일간이 약한데 임수 있으면은 아무리 요거 뭐 겁재라 하더라도 개수일간이 약할 때는 저 임수의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까지만 놓고 봤을 때 수가 약한 거고 오히려 이건 진월이라 하더라도 간목이 투출돼서 이거는 상관이 왕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개수의 근원을 좀 더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죠. 인성인 금을 보는 것이 필요한데 일지에서 사화를 봐서 개사일주가 됐죠. 화가 들어왔기 때문에 개수는 화에 의해서 약한 개수는 금방 마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어떤 분들 이제 개사일주죠. 개사일주 녹마동향이라고 해서 이제 귀격의 조짐이 있다. 재관쌍미라고도 하죠. 귀격의 조짐이 있다라고 보지만 이 사주가 어느 정도 일간이 왕해져 있는 상태에서 저 상관하고 재성을 내가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재관쌍미라서 좋은 거지만 일간이 너무 약해져 있어서 이거 상관 뭐 관성 그다음에 재성을 일간이 약해서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면 개사일주 녹마동향이라고 하더라도 좋은 국세는 아닐 것이다. 이거 일간이 약한 것이기 때문에 생시에서는 좀 일간을 도와주는 글자들이 왔으면 좋을 것인데 또 그것이 마냥 좋을 것이냐 그거는 생시에 따라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도록 하죠. 임자시가 되게 되면 일단 이거는 자진 합수는 되지 않는 걸로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월령의 진의 개수 통곤할 수 있죠. 천간에 임수, 겁재 두 개가 있는 상태에서 생시에서 자수를 얻게 되면 이거는 일간이 약하지 않고요. 오히려 강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된다. 그렇다고 해서 저걸 무토로서 제방할 것이냐? 아니죠. 간목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토로서 수를 제방하는 용도보다는 간목으로서 왕수의 기운을 순세라고 하고요. 특히나 개수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무토기틀을 쓰게 되면은 개수가 탁해지기 때문에 왕수의 기운을 간목으로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화로서 목생화하게 되면은 재성을 생해서 수기 유행하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되죠. 천간에 병화가 투출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좀 더 좋은 국세가 될 수 있었을 것인데 사중병화, 인중병화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뭐 사중병화, 인중병화, 암장된 병화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요. 운은 어디로 갔으면 좋을까 이런 거는 금수운보다는 목화운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금수운으로 가게 된다라고 봤을 때 이렇게 금수운이죠. 자수가 오게 되면 자진합수가 돼서 수가 너무 왕해지게 되겠고요. 해수운이 오게 되면 사의 상충돼 버리네요. 유금이 오게 되면 사유해금되죠. 신금이 오게 되면 사진합수 내지는 신자진 수국을 짤 수가 있기 때문에 금수운으로 갔을 때 너무도 수가 많아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이 정도 되면 진월에 자시를 얻으면 이건 금수가 왕량해진 거 있기 때문에 한습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만나는 것이 조금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다음엔 어떤 생시를 볼 것이냐. 자, 임자시 봤고요. 개해시 같은 경우 좋을까요? 나쁠까요? 딱 이건 바로 1초 만에 볼 수 있죠. 사에 상충되면 좋다, 나쁘다, 안 좋다. 일시로 상충되는 거는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자, 갑인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반대로 일간이고는 약해지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아까 임자 개시는 사에 상충돼서 안 된다고 했고요. 임자시 같은 경우는 금수운보다는 목화운이 좋다라고 했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수기가 뭐예요? 진 하나에 딱 의지하고 밖에 없죠. 그럼 이 진이 왕하냐? 왕하지 않습니다. 운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당연히 금수운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주가 금수운으로 간다 하더라도 어느 대운은 좋지는 못하다. 무술대운 좋지 못하죠. 진술충 때려버리고요. 남자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경술대운에는 진술충이 되기 때문에 이때 좋지 못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더 안 좋으냐? 초년에 이런 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을묘시 마찬가지 될 것이고요. 병진시는 조금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것도 토지만은 진진 그래도 갑인 을묘
보다는 개수, 임수가 시지에도 진에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만약 갑인 을묘시보다는 저는 병진시를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정사시 당연히 금수운으로 가야 될 것이고, 무오기미시는 천간으로 무토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매우 좋지 못한 사주국세가 된다. 예를 들어 이제 무오시 이렇게 됐을 때 지지로 진하라에 통근할 수 있는데 이거는 왕토입니다. 엄청나게 강한 진에 통근할 수 있죠. 사에 통근할 수 있죠. 오에 통근할 수 있죠. 화 두 개와 토를 생해주죠. 갑목 가지고 이걸 제할 수 있다? 조금은 부담스럽습니다. 아무리 인의 뿌리를 둔 갑목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비교를 해보면 얘 무토가 100kg라고 하면 얘는 한 30kg, 한 40kg 정도 밖에 되지 않죠. 경량급이 헤비급하고 싸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개수는 이 무토 기토로 보게 되면 탁수 내지는 매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좋지 못한 생시 기미시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고요. 경신시나 신유시 같은 경우에는 사신합수가 되죠. 이렇게 되면 또 신유시가 되면 사유합금이 되죠. 사유축인데 사유합금이 되죠. 이거는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 생시에서 금을 얻었기 때문에 수가 더 이상 왕해질 필요는 없고요. 목화운으로 가서 조우도 하고 개수의 기운을 이렇게 흐를 수 있도록 수기 유행도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생시에 따라서 어느 생시는 이제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금수운으로 가야지만 되는 생시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시라는 것이 어떤 분들 그렇게 중요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월일에서 좀 안 좋았던 것을 생시에서 조금 보완시켜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연월일에서 좋았던 것을 조금 더 보충시켜 줄 수도 있는 것이 또 생시이고, 또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 연월일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생시만큼은 우리가 또 한번 잘 봐서 좋은 생시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또 확률이 있기 때문에 생시를 어떻게 만드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연을 함부로 애를 가지고 있는데 연을 바꾸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시만큼은 잘 한번 공부를 하셔가지고 내 아이들을 사주는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 조금 겁이 나긴 합니다. 잘못 만들었다가는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겁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너한테 이렇게 무책임하게 맡기기보다는 내가 먼저 공부를 하고 너한테 물어봐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명리 공부는 굉장히 좋은 학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취미로라도 한 번씩 공부해 보는 것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마치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